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금리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 소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USDC 기반의 결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처럼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파급 효과가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 실적에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신용카드 시스템을 모방을 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용카드에 관련된 비즈니스 구조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CV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 부분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좀 우리가 가져가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DC와 그 다음에 서클 부분에 따른 서로 시너지 관계와 또 수익성 관계가 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좀 밀어주는 경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코인베이스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부분도 이제 엄밀히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박스권에 좀 있다가 이번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요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법안 소식과 동들어서 테마에 또 엮이면서 동만 이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서클 부분에 있는 것도 장중에 50%더 이제 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뭐 나쁘지 않은 형태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서클,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정도 둘 다 서로 상생하면서 가준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는데, 단적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 추이를 좀 봤을 때는 해당의 이제 내부자 거래 빈도를 보게 되면 좀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내부자 쪽에서도 이제 물량 털 만큼 털었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털었으면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엄청나게 훼손되지 않고서야는 쉽지 않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 미 선물 거래 담보로 USDC를 채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현금이나 국채를 담보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런 번거로운 수수료 부분을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우리는 굳이 가져가지 않겠다. 차라리 USDC 부분을 더욱더 간결하고 간편하게 사용을 해서 코스트 비용을 좀 더 아껴보겠다,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USDC를 좀 이제 공식 채택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서클도 같이 내가 이 정도 해왔으니 너희들도 이제 나와에 있는 손을 놓지 않고 그리고 배신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ETF들에 따른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뭐 XRP나 나머지 쪽도 뭐 이렇게 계속 뭐 상장이 뭐 흘러가고, 아마 하반기에도 기타 알트코인 ETF에 따른 상장 동력의 힘은 계속해서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이더리움 보다 더 유입세가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추이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져 있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만큼 들어올 줄 알고 이더리움 대비도 이제 작년 7월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과거 대비와 좀 상반되는 결과값이 나왔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스테이킹 비중 보상 비율이 3% 밑으로 떨어진 걸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 지금의 국채 수익률 대비보다도 못하게 되면 과연 그만큼 인기를 끌 수가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는 아마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고,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좀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더리움 쪽에 따른 이자 수입 부분이나 디파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인 수익성 스테이블 코인의 SUSDE와 그리고 이제 SYRUP라는 USDC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에 4에서 6% 정도를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채와 파생 부분을 혼합을 해서 이제 가져가는 구조로 그만큼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제 상품 설계를 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략화를 시켜 가지고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형태를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깨달음이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은 오히려 이제 스테이킹 비율이 좀 더 낮아지는 배경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치 비율이 좀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SBLT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대규모 매입을 계속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기대감은 이제 기업형 이더리움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형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일주일간 14%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 투자 심리에 따른 불안 요소가 좀 커진 배경은 D앱의 활동 침체, 레버리지 급증에 따른 형태의 파생의 영향성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방향성이 잘 안 나와주고 있는 솔라나 입장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알트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지적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이더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을 때 솔라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어야 전체적인 알트 시장이라고 지칭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올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순환 펌핑이 돌다가 말아버린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금리 동향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도미넌스도 좀 올라가다가 이제 기울기가 점점 꺾이고 있죠. 이제 그만큼 알트 시즌이 곧 오긴 할 건데, 이게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좀 갉아먹는 형태에서 와야 좀 순환 기간이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주가 어차피 좀 해봐야, 기껏 해봐야 좀 조정이 나와. 도미넌스 전환 시기가 길어봐야 한 달, 2달 정도에 있는 박스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길어봐야 2달 정도, 또 2달 정도, 또 가장 큰 변화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서 2달 정도 추이가 23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여기에서 평균 만약에 도미넌스가 한번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 나온다고 하면, 짧으면 한 달 주기, 좀 길어지면 2달 주기 정도로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알트코인의 기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무언가에 있는 D앱의 활성화가 좀 더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확장성이 좀 더 나와주는 형태가 그려지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향적인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FOMC 점도표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변화 추이가 별로 많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5년도에 어차피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상반기 다 지났으니까 없고, 하반기에 해봐야 한 2번 정도에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러프하게 2번을 준 거예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1번일 확률이 매우 높고 아니면 좀 좋게 나오면 2번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6년, 27년도에 1번이라고 해놨던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성립이 되면 내리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려가는 가속도가 붙기는 시작을 했지만 3% 구간대에 넘어가게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이 스테이블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중립금리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 중립금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더 내려갈 거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테이블해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도 나오게 되는 금리 되게 진화한 코스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3%대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한 에버리지를 쓰고 무리한 신용대출을 써서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겠지, 내려가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 2년 안에 갚아할 수 있는 능력치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기 대출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5년이나 7년 정도를 쓸 것 같다라고 하면 만약에 최저에 있는 금리를 깔아놓고 빌렸는데 예기치 못한 예비비도 없이 그냥 풀대출 받아서 꾸역꾸역 막아 제끼고 있다가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걸 못 막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연준위원들이 좀 잘 많이 보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비중인데 인플레이션도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많이 줬어요. 실업률 추이를 4.5로 계속 잡아두고 있다는 건 과거에 4.2 정도, 4.3 정도 이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높게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평균의 인플레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떨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게 되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주변에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각보다 유동성이 조금씩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우려가 되고 오히려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가 상승 부분도 약간씩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덩어리가 커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몸이 급격하게 몸무게에 찌면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 나오려고 하면 그만큼 통화정책도 어느 정도씩은 풀어주는 거에 비율 대비 맞춰 주어야지만 비트코인도 이제 그 정도 덩치만큼 커왔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비트코인 여전히 하반기 추이에도 이제 전망을 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봐야 120K 정도까지인 것 같다. 거기서 만약에 뚫으면 진짜 거의 직전 대비까지 고점의 직전 대비까지 온 것 같다. 왜냐? 금리도 뭐 해봐야 저 정도 박스권이라고 하면 기대값을 더 밸류 기대값을 더 많이 주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그런 정책적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원에 있는 파급력이 통화정책비에 있는 어드밴티지 대비보다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만큼 그게 대체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정도에 있는 시너지 효과를 주기에는 약간은 좀 힘들다. 그 정도가 나오려고 하면 파급적으로 기존의 금융권에 있는
그러니까 금융은행 5개 기업이 또는 6개 기업이 실질적으로 연합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금융 부분에 있는 시스템을 다 블록체인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일부 지금의 비즈니스 구조에서 50%는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와야 좀 통화 정책 말고 다른 정책 기반에 있는 수혜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차트 상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6월 달에 좀 쉬는 폭은 좀 줄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최대치로 끄집어와야 그 다음에 이쁜 차트가 좀 더 이쁘게 나와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나오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